참석을 했더라고요. 예. 예, 그리고 그 회의에 그 예, 칠불사 회동에. 그렇죠. 예. 난 그 대목부터 좀 유심히 보는데 네. 이게 다 명태균 씨의 설계 아닙니까? 이게 그런데 또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여사보다는 명태균 씨를 많이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? 지금 어떤 판단에 있어서요. 근데 지금 언론에서 명태균 씨, 이준석 씨 관계가 별로 달라진 적이 없어요. 그리고 명태균 씨 쪽이 한동훈 대표 쪽하고의 지금 관계는 우호적인가 적대적인가 또 궁금하거든요. 한동훈 대표요? 명태균 씨도 한동훈 대표하고도 알아요? 아니 왜냐하면 그건 잘 모르는데. 김건희 여사를 통해 가지고 공천 개입을 시도했다가 한동훈 허들에 맡겼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뭐 그렇게 써 있었죠. 예. 예, 기사에도 일부 나와 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경쟁 관계 내지는 갈등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. 오늘날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대표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? 총선 때부터거든요. 그때 그 텔레그램 메시지도 뭐 본인이 사과를 하네 마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얘기는 써 있지만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 총선에 개입하려다가 잘 뭐가 뜻대로 안 되니까 사과 문제를 꺼냈고 그것이 이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관계 뭐 10년 넘는 동지적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?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.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 쪽을 등에 업고 뭔가 공천이나 이런 데 개입하려던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걸림돌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보면.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-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이거는 했는데 그러니까 안 돼. 일종의 그 외척과 환관의 싸움 아닙니까? 외척과 환관의 싸움. 현대판 외척과 현대판 환관들의 난리야? 그 개싸움 아니요? 외척보다 훨씬 센 거 아닌가요? 외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외척도 센 외척은 무지 세다고. 무지하게 센. 무지세. 무지 세.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오빠, 어머니, 그다음에 이종호 씨, 명태균 씨 많잖아. 주변에. 이게 범 천공도 외척들 있고. 아니야? 천공도 외척 있고. 세력이네, 세력. 세력이네 세력. 예. 그런가 하면 윤핵관들이나 환관이 있고. 그런데 한동훈이 중간에 이거 뭐가 길이 바뀌어가지고 양쪽을 다 곤란하게 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판이냐를 우리가 이해하고 통찰해야 이 사건이 이해가 될 것 같아. 저쪽 판은 국민의힘 쪽은 어떠한 지각판인가? 이게 좀 그림이 그려져야 이 사건의 의미가 떠오를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지금 이게 좀 덩어리가 너무 커서 예. 관찰을 잘 해야 이걸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오늘 이제 허성모 의원님 와서 말씀해 주시고 가신 바에 따르면 이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알려진 인물인 거예요. 네. 예, 그리고 여론조사도 하고 뭐 언론사도 지역에서 하나 갖고 있다고 하고 네. 그러면서 뭐 여야를 넘나들면서 이 후보 저 후보 이렇게 손대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뭐 저 공약을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뭐 조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선거판을 흔드는 뭐 그런 분으로 보여요. 근데 중앙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닌데 그 이준석 대표나 또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또 가깝게 지냈다라는 걸로 또 전해지고 있고 혹시 의원님은 명태균 씨를 알고 계셨어요? 아 저는 뭐 몰랐어요. 전혀 모르는 사람. 예. 그러니까요.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마쿠에서 실력자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도 대통령에게까지도 직접 자기가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. 네. 그 특히 김영선 2022년 재보선 때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일하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뭐 YK 그 권세가 대단한 윤핵관 의원들이 김종양 의원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팔고 있어서 내가 이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. 내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판을 바꿔버렸다.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과시하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보면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요. 김용남 의원님. 저는 명태균 씨를 직접 모르고요. 그냥 네.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거기서는 꽤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알려진 인물이었다가 중앙 쪽으로 진출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지난번 대선 전에 중앙 쪽으로 이른바 진출을 했고 제가 듣기로는 모 교수님이 조금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교수님이요? 예, 이렇게. 또 오늘 새로운 인물 나옵니다. 교수님. 그래서 뭐 네. 하여튼
그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이 꽤 등장을 하는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뭐 네, 실명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. 이미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이세요? 그렇죠. 서울에? 아니 그런데 그 네. 교수님하고 예. 명태균 씨를 연결시켜 준 사람은 기존의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고 인물이에요. 뭐 예.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. 가만 있자. 우리가 함성득 교수는 알고 있고. 네. 함성득 교수님 얘기하시는 건가요? 함성득 교수님? 아니 실명을 거론하기는 제가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고. 함 교수님이구나. 아니, 아니 왜냐하면 책 보도에도 나와가지고요. 그 교수님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. 뉴스토마토 기자한테.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누가 명태균 씨를 누구에게 소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그 사람이 마코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함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는 확인이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런데요.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 그리고 개혁신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꽤 많이 퍼진 얘기다라고 이제 허성모 의원님 얘기하시는데 실제 그런 면도 있는 거죠.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지는 한 몇 년 됐죠. 최근 몇 년.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니까 그 전혀 중앙에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한 2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고 네. 뭐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얘기 어떤 건지 진짜야? 궁금합니다. 막 이러면서 진짜야? 진짜야? 뭐 이 수준이었는데 네. 그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하나 둘씩 옛날에 설마 했던 게 이렇게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명태균 씨의 기사들이라고 여러 인물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이분이 창원 쪽에서의 어떤 지역 유지급으로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제 중앙 쪽으로 그 세를 좀 넓히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갖고 있는 여론조사 광고 업체 수주 실적도 좋아요. 그 뭐 전화번호부터 인쇄하고, 실적까지 파악했어요. 네. MBC하고도 계약 맺은 게 꽤 되고. 명태균 씨가 MBC요. 경남 MBC 아니면 또 서울 113 리모델링이라든가 예. 전화 안내 이런 거라든가 보니까 공공사업 또 예. 방송 언론 쪽에 수주 실적도 있어요. 예. 그리고 창원대학교에 1억 원 발전기금 내놨더라고. 이게 10년 전 얘기입니다. 그리고 한의사회하고 해서 김영선 의원이 인구특위위원장을 맡을 때 네. 거기에 모든 행사에 와 있더라고. 명태균 씨가. 네.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이제 지역 활동할 때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또 그 엘리트 그룹들하고의 어떤 연결하는 본인이 이제 얘기하는 책사의 역할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. 네. 그런데 이분이 주변의 평가도 좋고 명석하고 스마트하고 뭐 다 좋은데 어지간히 사람이 없어 그래. 김명선 의원 같은 양반을 왜 끌어들여가지고 끼고 도는지 이건 나는 당최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뭐 다루기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대를 했다 그랬던데. 네.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그 영향력을 중앙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시켜온 결정적 계기는 지난 대선이 아니었는가 보여져요. 그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알게 됐고 네. 알게 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 조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런 기능은 다 김건희 여사가 관장하지 않습니까? 근데 허성모 의원 취재에 따르면 직접 막 여러 가지 취재를 하셨는데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거예요. 하나는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연결이 됐다. 그 명태균 씨를 그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은 이준석 대표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의 설은 거창에 무슨 거사님이 계시는데 아니 거사님인가 맞나요? 뭐 계시는데 이분이 천공하고 친하다. 그래서 천공을 통해서 여사님하고 또 관계가 있다. 이 두 가지 설인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다.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. 그러니까 이 하동이 천공 쪽에 그 저 본산이 있죠. 하동에 최참반 때 그 문화재에 있는 그 마을이죠. 예. 거기에 천공이 카페도 짓고 건물도 올리고 지금 신도들이 거기 많이 있죠. 그래서 뭐 한국차 세계화 운동도 한때 거기서 있었고 또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경상대학교 교수들을 초청해가지고 천공이 자주 모임을 갖는 데가 바로 하동이고 이렇게 돼 있죠.
7불사 있는데. 7불사도 같은 하동이긴 하죠. 예. 그럼 뭐 하동이 넓을 거 아니야. 예. 그래서 그건 나는 잘 모르겠고. 네.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그 뭔가 윤 대통령 부부한테 플러그를 꽂는데 성공했어요. 그리고 나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하고 인정했다고 봐요.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상당히 맡겼을 가능성이 있고 뉴스토마토 보도는 아예 그냥 윤 대통령을 통해 공천판을 뒤집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윤핵관을 확 눌러버리고 예, 그렇죠. 이랬다는 얘기니까 이때부터 급격한 힘의 성장을 했던 시기로 보여져요.